어머님, 김치 냉장고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아세요? 며느리 수진이가 차갑게 웃으며 던진 그 한마디에 저는 그 자리에서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제가 200만 원을 들여 혼수로 사준 김치 냉장고 안에 든 것을 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거든요. 지금 생각해도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까지 잔인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57세. 부산에서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박명순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겪은 일을 여러분께 털어놓지 않으면 밤잠을 이룰 수 없을 것 같아서 이렇게 용기 내어 말씀드립니다. 혹시 며느리를 맞이하실 계획이 있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겉으로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걸 저는 너무 늦게 깨달았거든요. 작년 봄이었습니다. 저희 아들 민철이가 갑자기 여자친구를 데리고 오겠다고 하더라고요. 29이 되도록 연애 한 번 제대로 안 하던 아이가 말이에요. 엄마, 나 결혼할 사람 생겼어.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민철이의 목소리에는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죠. 드디어 우리 아들도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싶어서요. 정말? 어떤 아가씨인데? 언제 만나볼 수 있을까? 이번 주말에 같이 갈게요. 엄마 마음에 꼭 들 거예요. 그렇게 기다리던 주말이 왔습니다. 저는 며느리 될 아이를 맞이하려고 새벽부터 음식 준비를 했어요. 갈비찜도 하고 잡채도 만들고 아들이 좋아하는 동그랑땡도 부쳤습니다. 오후 2시쯤 민철이가 여자친구를 데리고 왔는데 첫인상이 정말 좋았어요. 키도 크고 얼굴도 예쁜 데다 무엇보다 예의가 바르더라고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저는 이수진이라고 합니다. 평소에 민철 오빠가 어머님 자랑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이렇게 뵙게 되어서 정말 영광입니다. 정중하게 90도로 인사하는 모습을 보고 저는 속으로 이런 며느리면 정말 좋겠다 싶었습니다. 목소리도 곱고 옷차림도 단정하고 무엇보다 어른을 대하는 태도가 너무 반듯해 보였거든요. 어머, 이렇게 예쁜 아가씨가 우리 민철이를 좋아해 주다니. 고마워라, 수진아. 아니에요, 어머님. 제가 더 고맙죠. 민철 오빠 같은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셔서요. 대답 하나하나가 얼마나 듣기 좋던지요. 남편도 옆에서 이런 며느리면 100점 만점이구먼 하면서 흐뭇해했습니다. 식사 자리에서도 수진이는 정말 완벽했어요. 저희 부부 말씀 하나하나를 귀담아 들으면서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하면서 맞장구도 잘 쳐주고 반찬도 어머님 음식 솜씨가 정말 대단하세요 하면서 맛있게 먹어주고요. 수진아, 너 김치는 담글 줄 아니? 아직은 잘 못해요. 하지만 어머님께 배워서 꼭 민철 오빠한테 맛있는 김치 해주고 싶어요. 이런 대답까지 완벽하더라고요. 전통을 중시하는 저희 가정에 딱 맞는 며느리 같았습니다. 민철이도 수진이 옆에서 얼마나 행복해 보이던지요. 평소에 말수가 적던 아이가 그날은 내내 웃음이 떠나지 않더라고요. 엄마, 수진이 어때요? 괜찮죠? 나중에 민철이가 조심스럽게 물어볼 때 저는 주저없이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지. 이런 며느리라면 엄마가 두 손 두 발 다 들어서 환영한다. 그날 수진이가 돌아간 후 저희 부부는 한참 동안 기분 좋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여보, 우리 민철이 복 많다. 저런 착한 아이를 만나다니. 그러게 말이야. 요즘 젊은 애들이 다 버릇 없다고 하던데 수진이는 정말 옛날 사람 같이 예의 바르더라.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드디어 우리 가족이 늘어나는구나. 앞으로 며느리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겠구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그게 제 착각이었다는 걸 저는 곧 알게 됐습니다. 수진이와 민철이가 정식으로 결혼을 결정한 건 만난 지 6개월 후였습니다. 민철이가 프러포즈를 했다면서 신이 나서 집에 왔어요. 엄마, 수진이가 승낙했어요. 이제 정말 결혼할 수 있어요. 저도 정말 기뻤습니다.
그래서 바로 양가 상견례 자리를 마련했죠. 수진이 부모님도 좋은 분들이었어요. 아버님은 중견기업에서 부장으로 일하시고 어머님은 전업주부셨는데 둘 다 점잖고 상식적이셨습니다. 사돈어른, 우리 수진이 좀 버릇없이 잘한 게 있어도 예쁘게 봐주세요. 무슨 말씀을요? 수진이는 정말 모자랄 게 없는 좋은 아이예요. 상견례도 화기애애하게 끝났고 본격적인 결혼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뭔가 이상한 일들이 하나둘씩 생기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사소한 것부터였습니다. 어머님, 요즘 젊은 신부들은 다 이 정도는 받더라고요. 예단 이야기를 할 때 수진이가 은근슬쩍 비싼 것들을 언급하기 시작한 거예요. 목걸이, 반지, 귀걸이.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비싼 금액이었습니다. 수진아, 이거 좀 부담스럽지 않니? 우리가 부자도 아니고. 아, 어머님. 제가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냥 요즘 추세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물론 어머님 형편에 맞춰서 하시면 되죠. 말끝마다 죄송해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면서 사과는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비싼 것들을 언급하더라고요. 혼수 준비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머님, 제 친구가 결혼할 때는 시댁에서 이런 걸 해주시더라고요. 수진아, 정말 그 정도까지 필요한가? 네, 요즘엔 이런 게 기본이에요. 하지만 어머님이 부담스러우시면 조금 줄여도 괜찮아요. 겉으로는 이해한다고 하면서도 계속해서 다른 집 이야기를 들먹이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뭔가 부족하다는 식으로 말이죠. 민철이한테 이런 얘기를 해봤는데 민철이는 오히려 수진이 편을 들더라고요. 엄마, 수진이가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닐 거예요. 그냥 요즘 트렌드를 알려주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좀 이상하지 않니? 자꾸 비싼 것들만 언급하고. 엄마가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시는 거 아닐까요? 수진이는 정말 좋은 애예요. 아들마저 이런 반응이니 저는 그냥 제가 괜히 트집 잡는 건가 싶어서 넘어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단도 처음 생각보다 훨씬 비싸게 했고 혼수도 웬만한 건 다 맞춰줬어요. 신혼집도 전세 자금을 저희가 대부분 댔고요. 하지만 수진이의 요구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결혼식 한 달 전쯤이었습니다. 신혼집 가전제품을 거의 다 맞춰주고 나서 수진이가 갑자기 이상한 말을 하더라고요. 어머님, 혹시 김치 냉장고도 하나 더 해주실 수 있을까요? 김치 냉장고. 냉장고 큰 걸로 하나 사줬는데 김치 냉장고까지 필요하니? 네, 사실 저희 집에서 김치 냉장고를 써봐서 그런지 김치는 역시 김치 냉장고에 보관해야 맛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어머님이 담그신 김치도 받아서 보관하고 싶고요. 그럴듯한 이유였어요. 실제로 요즘 젊은 가정에서는 김치 냉장고를 많이 쓰잖아요. 수진아, 그럼 작은 걸로라도 하나 할까? 어머님 감사해요. 저 정말 김치를 좋아해서요. 나중에 어머님께 김치 담그는 법도 배우고 싶어요. 김치를 좋아한다니 전통을 중시하는 저로서는 기특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그래, 그 정도야 당연히 해줘야지 하면서 김치 냉장고를 주문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가전 매장에 가보니까 수진이가 고른 김치 냉장고가 생각보다 훨씬 비싼 거예요. 삼성에서 나온 최신형이었는데 200만 원이 넘더라고요. 수진아, 이거 좀 비싸지 않니? 좀 더 저렴한 걸로 하면 안 될까? 아, 어머님. 이것도 사실 제일 저렴한 거예요. 요즘 김치 냉장고가 다 이 정도는 해요. 하지만 어머님이 부담스러우시면 안 하셔도 돼요. 또 그런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안 해도 된다고 하면서도 마치 우리가 인색하다는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아니야, 해주자. 우리 며느리가 김치를 좋아한다는데. 결국 200만 원 넘는 김치 냉장고를 주문했습니다. 남편은 에이, 그 정도 가지고 하면서 흔쾌히 결제하더라고요. 하지만 그 순간 뭔가 찜찜한 기분이 들었어요. 수진이가 김치 냉장고를 그렇게 간절히 원하는 이유가
정말 김치 때문일까 하는 의문이 들었거든요. 결혼식은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수진이는 그날 정말 아름다웠어요.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는 모습이 천사 같더라고요. 엄마, 저 정말 행복해요. 수진이 같은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민철이도 그날 얼마나 행복해 하던지요. 저까지 덩달아 뭉클해졌습니다. 신혼여행을 다녀온 후 수진이와 민철이는 새 아파트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했어요. 저는 며칠에 한 번씩 반찬을 만들어서 갖다 주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수진이가 김치 얘기를 전혀 안 하는 거예요. 수진아, 김치 담가서 갖다 줄까? 배추가 좋은 게 들어와서 담그려고 하는데. 아, 어머님. 아직은 괜찮아요. 저희 아직 김치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 그럼 나중에 떨어지면 말해라. 그런데 몇 주가 지나고 몇 달이 지나도 수진이는 계속 같은 말만 하더라고요. 김치가 많이 남아 있다고 아직은 괜찮다고. 더 이상한 건 아들 네 집에 갈 때마다 김치 냉장고가 늘 잠겨 있다는 거였어요. 수진아, 김치 냉장고는 왜 항상 잠가나? 아, 어머님. 그냥 습관적으로요. 김치 향이 너무 강해서 다른 음식의 냄새가 벨까 봐서요. 그럴듯한 설명이었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김치 냉장고는 원래 밀폐가 잘 되게 만들어지는 건데 왜 굳이 잠글 필요가 있을까요? 그리고 수진이의 태도도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결혼 전에는 그렇게 예의 바르고 상냥하던 아이가 결혼 후에는 뭔가 차가워진 것 같더라고요. 어머님, 오늘은 좀 바빠서요. 다음에 오시면 안 될까요? 수진아, 반찬 가져다 주려고 왔는데. 아, 반찬은 문 앞에 놔주세요. 제가 나중에 가져갈게요. 예전 같으면 어머님 들어오세요. 차라도 한 잔 드시고 가세요 했을 텐데, 이제는 집 안으로 들어오는 것조차 꺼리는 것 같았어요. 민철이한테 이런 얘기를 해봤지만 민철이는 여전히 수진이 편이었습니다. 엄마, 수진이도 직장 다니면서 집안일까지 하려니까 힘들 거예요. 이해해 주세요. 그래도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이렇게 차갑게 대해도 되는 거니? 엄마가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수진이는 항상 엄마 얘기하면서 감사하다고 해요. 정말 그럴까요? 수진이가 정말 저를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왜 저는 자꾸 이상한 느낌이 드는 걸까요? 그렇게 몇 달이 흘렀습니다. 수진이는 여전히 김치 얘기는 안 하고 김치 냉장고는 늘 잠겨 있었어요. 저한테는 점점 더 차가워지는 것 같았고요. 어느 날 민철이가 독감에 걸려서 며칠 동안 알아누웠어요. 수진이가 회사에 나간 사이에 제가 죽을 끓여서 갖다 주려고 했죠. 민철아, 엄마가 전복죽 끓여왔다. 이거 먹고 빨리 나아라. 엄마 감사해요. 어떻게 항상 이런 걸 챙겨주세요. 민철이가 죽을 먹는 동안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해줬어요. 그러다가 문득 김치 냉장고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날은 잠금 장치가 풀려 있더라고요. 수진이가 급하게 나가면서 잠그는 걸 깜빡한 것 같았어요. 처음에는 그냥 지나치려고 했습니다. 며느리 물건을 함부로 들여다보는 건 예의가 아니니까요. 하지만 도저히 궁금함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수진이가 그렇게 아끼는 김치 냉장고에 도대체 뭐가 들어있길래 항상 잠가두는 걸까요? 민철아, 엄마가 잠깐 화장실 다녀올게. 거짓말이었어요. 화장실에 가는 게 아니라 김치 냉장고를 열어보려고 했거든요. 조심스럽게 김치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을 들여다본 순간, 어머, 이게 뭐야? 김치는 어디에도 없었어요. 대신 그 안에는 온통 다른 것들로 가득했습니다. 위쪽 칸에는 수진이와 어떤 남자가 함께 찍은 사진들이 빼곡히 들어있었어요. 해변에서 찍은 사진, 카페에서 찍은 사진, 심지어 키스하는 사진까지. 아래쪽 칸에는 편지들과 선물들이 가득했습니다. 편지 봉투에는 사랑하는 수진이에게라고 쓰여 있었고,
그 남자 필체로 진호라는 이름이 적혀 있더라고요. 이게 대체 뭐야? 제 손이 덜덜 떨렸어요.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수진이가 왜 다른 남자와의 추억을 김치 냉장고에 보관하고 있는 거죠? 편지를 하나 꺼내서 열어봤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읽는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수진아, 내가 그 남자랑 결혼한다고 해도 우리 사이는 변하지 않을 거라고 믿어. 결혼은 그냥 생활의 안정을 위한 거고 진짜 사랑은 따로 있는 거 아니야? 내가 새 집에 정착하면 우리도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야. 사랑해, 수진아. 마이너스 진호가. 이게 무슨 소리예요? 수진이가 민철이와 결혼한 이유가 생활의 안정 때문이라고. 그럼 민철이는 뭐예요? 그냥 이용당한 거예요? 더 충격적인 건 김치 냉장고 맨 아래쪽에서 발견한 거였어요. 수진이가 그 진호라는 남자한테 보낸 편지 초안들이 들어있었는데 그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오빠, 시어머니가 김치 냉장고 사줬어. 우리 추억을 보관할 완벽한 장소가 생겼네. 그 할머니는 내가 김치 좋아한다고 믿고 있어. 하하, 정말 순진해서 다행이야. 덕분에 200만 원짜리 냉장고를 공짜로 얻었잖아. 이번 주말에 만날 때 이 편지 보여줄게. 마이너스 수진이가. 그 순간 저는 정말로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수진이가 저를 할머니라고 부르면서 비웃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정성스럽게 사준 김치 냉장고로 저를 조롱하고 있었던 겁니다. 김치를 좋아한다는 건 거짓말이었고 김치 냉장고가 필요하다는 것도 거짓말이었어요. 진짜 목적은 다른 남자와의 추억을 숨겨두기 위해서였던 거죠. 엄마, 괜찮으세요? 얼굴이 왜 그렇게 하얘요? 민철이가 부엌으로 나와서 저를 걱정스럽게 바라봤어요. 저는 얼른 김치 냉장고 문을 닫고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그냥 어지러워서 그래. 어떻게 민철이한테 이런 걸 보여줄 수 있겠어요? 아직은 안 돼요. 더 확실한 증거를 잡아야 해요. 엄마, 오늘 죽 정말 맛있었어요. 덕분에 몸이 한결 나은 것 같아요. 그래, 다행이다. 그럼 엄마는 이제 갈게. 수진이 퇴근하기 전에 가야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제 다리는 계속 후들거렸어요. 방금 본 것들이 꿈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현실이었어요. 우리 며느리가 우리 민철이를 이렇게 속이고 있었다니. 그날 밤 저는 한잠도 이루지 못했어요. 계속해서 김치 냉장고 안에 그 사진들과 편지들이 떠올랐거든요. 어떻게 해야 하지? 민철이한테 말해야 하나? 남편한테는 얘기할까? 하지만 쉽게 결정할 수 없었어요. 만약 제가 잘못 본 거라면? 만약 수진이한테 오해였다고 둘러대면? 증거가 필요했어요. 확실한 증거가. 다음 날 저는 다시 민철이네 집으로 갔습니다. 이번에는 핸드폰을 가져가서 김치 냉장고 안의 사진들과 편지들을 몰래 찍었어요. 사진을 찍으면서도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수진이가 갑자기 들어오면 어떻게 하지? 민철이가 보면 어떻게 하지? 하지만 해야 했어요. 우리 민철이를 지켜야 했거든요. 며칠 후 저는 남편에게 모든 걸 털어놓았습니다. 여보, 이것 좀 봐요. 수진이가 남편에게 핸드폰 사진들을 보여주면서 상황을 설명했어요. 그런데 남편의 반응은 제가 예상했던 것과 달랐습니다. 명순아, 이거 진짜야? 내가 잘못 본 거 아니야? 잘못 봤다니요?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인데요. 그렇다고 해도 수진이가 그럴 리가 없어. 그 애가 얼마나 착한데. 남편도 저를 믿지 않더라고요. 아니, 믿기 싫어하는 것 같았어요. 여보, 이건 명백한 증거예요. 수진이가 다른 남자와. 아니야, 분명히 오해가 있을 거야. 민철이한테 얘기하기 전에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보자. 결국 남편도 제 편이 아니었어요. 수진이가 워낙 좋은 인상을 심어줬기 때문에 쉽게 믿지 못하는 거였죠.
며칠 후 저는 민철이와 단둘이 있을 때 조심스럽게 얘기를 꺼냈어요. 민철아, 엄마가 물어볼 게 있는데. 수진이가 요즘 좀 이상하지 않니?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수진이가 왜요? 아니, 그냥. 김치 냉장고도 항상 잠가놓고 엄마한테도 예전보다 차가워진 것 같고. 엄마, 그런 건 다 이유가 있을 거예요. 수진이가 직장 스트레스가 심해서 좀 예민한 것 같긴 하지만 나쁜 의도는 없을 거예요. 민철이도 마찬가지였어요. 수진이를 전적으로 믿고 있었죠. 엄마, 혹시 며느리가 마음에 안 드시는 거예요? 아니면 저희 부부 사이를 의심하시는 건가요? 그런 게 아니야. 엄마는 그냥. 엄마, 수진이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저를 진심으로 사랑해주고 엄마 아빠도 존경한다고 항상 말해요. 너무 의심하지 마세요. 아무도 제 말을 믿어주지 않았어요. 남편도 아들도 모두 수진이 편이었습니다. 저는 점점 고립감을 느꼈어요. 혹시 제가 잘못 생각하는 건 아닐까? 제가 너무 예민한 건 아닐까? 하지만 그 사진들과 편지들은 분명히 진짜였어요. 제가 직접 본 것인데 어떻게 거짓말이겠어요? 그렇게 몇 주가 더 흘렀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수진이를 지켜봤지만 겉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어요. 여전히 민철이와 다정하게 지내고 가끔 저희 집에 와서도 예의 바르게 행동했거든요. 하지만 저는 확신했어요. 수진이가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걸.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민철이가 회사 동료들과 등산을 간다고 했어요. 수진이는 집에서 쉰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갑자기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수진이가 민철이가 없는 사이에 그 진호라는 남자를 만나는 건 아닐까? 그래서 몰래 수진이네 아파트 앞에 가서 지켜봤어요. 정말 바보 같은 짓이었지만 저는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거든요. 오후 2시쯤 수진이가 집에서 나왔어요. 평소보다 옷도 예쁘게 차려입고 화장도 진하게 한 것 같았어요. 그리고 아파트 정문에서 어떤 남자와 만났습니다. 그 남자가 바로 김치 냉장고 사진에서 봤던 그 진호였어요. 키도 크고 잘생겼더라고요. 수진이는 그 남자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으며 달려가서 안겼어요. 제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역시 제 예상이 맞았던 거예요.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근처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멀리서 지켜보면서 핸드폰으로 사진을 몇 장 찍었어요. 1시간 정도 후 두 사람이 카페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근처 모텔로 들어가는 거였어요. 그 순간 저는 정말 화가 났어요. 어떻게 결혼한 여자가 남편 몰래 다른 남자와 이런 짓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 자리에서 민철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민철아, 엄마야. 지금 어디 있니? 엄마, 저 등산 중인데요. 왜요? 민철아, 엄마 말 잘 들어. 지금 당장 집으로 와라. 왜요? 무슨 일이세요? 와서 얘기할게. 정말 중요한 일이야. 저는 민철이가 집에 올 때까지 기다렸어요. 그리고 그날 찍은 사진들과 지금까지 모았던 모든 증거를 보여줬습니다. 민철아, 이것 좀 봐라. 민철이는 처음에는 믿지 않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증거가 너무 확실했죠. 엄마, 이게 정말 수진이에요? 그래, 엄마가 직접 본 거야. 수진이가 지금도 그 남자랑 모텔에 있을 거야. 민철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리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고요. 민철아, 괜찮니? 엄마, 저 어떻게 해야 해요? 일단 집에 가서 수진이를 기다려라. 그리고 따져 물어봐야지. 그날 저녁 민철이는 수진이가 집에 오기를 기다렸어요. 저도 함께 있었죠. 오후 8시쯤 수진이가 집에 들어왔어요. 평소보다 머리가 좀 헝클어져 있었고 얼굴도 상기되어 있더라고요. 어머님도 와 계세요? 민철 오빠는 등산 갔다고 했는데. 수진아, 우리 얘기 좀 하자. 민철이가 테이블 위에 사진들을 펼쳐 놓았어요.
김치 냉장고에서 나온 사진들과 편지들, 그리고 오늘 찍은 사진들까지. 수진이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변했어요. 이게 뭐예요? 수진아, 이게 뭐냐고 나한테 물어보는 거야? 내가 더 잘 알잖아. 민철이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분노와 배신감이 뒤섞인 목소리였죠. 민철 오빠, 이건 오해예요. 제가 설명할게요. 오해? 이게 오해야? 너 지금도 그 남자랑 모텔에서 나온 거 아니야? 수진이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나 봐요. 갑자기 태도가 돌변하더라고요. 그래요, 맞아요. 저 진호 오빠 사랑해요. 뭐? 어차피 들켰으니까 솔직히 말할게요. 저는 처음부터 민철 오빠를 사랑한 적 없어요. 수진이의 말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민철 오빠는 그냥 안정적인 결혼 상대였을 뿐이에요. 진호 오빠는 아직 프리랜서라서 수입이 불안정하니까 일단 민철 오빠랑 결혼해서 안정을 찾은 다음에 나중에 진호 오빠랑 다시 만날 계획이었어요. 민철이가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어요. 제가 얼른 붙잡았죠. 수진아, 네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니? 그럼 우리 민철이는 뭐야? 그냥 이용당한 거야? 어머님, 이제 와서 뭘 어쩌겠어요? 사랑은 원래 그런 거예요. 마음은 어쩔 수 없는 거라고요. 이런 나쁜. 그럼 김치 냉장고는 뭐야? 왜 그걸 달라고 했어? 수진이가 비웃으며 대답했어요. 김치 냉장고요? 하하, 진호 오빠 선물들이랑 우리 추억들 보관하려고요. 어머님이 김치 좋아한다는 말만 하면 뭐든 사줄 것 같아서요. 정말 순진하시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정말 수진이를 때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민철이가 말렸습니다. 엄마, 됐어요. 이런 여자한테 화내지 마세요. 민철이는 차분한 목소리로 수진이에게 말했어요. 수진아, 좋아. 그럼 우리 이혼하자. 이혼요? 갑자기 왜요? 갑자기? 내가 지금까지 한 짓거리를 보고도 그런 소리를 해? 너 사기친 거야. 처음부터 끝까지. 사기라니요? 저는 그냥 제 감정에 솔직했을 뿐이에요. 솔직하다고? 결혼 전에 다른 남자가 있다고 말했어야지. 그리고 김치 냉장고는 왜 속여서 받아낸 거야? 수진이는 여전히 뻔뻔했어요. 그때 말했으면 민철 오빠가 결혼해줬을 것 같아요? 그리고 김치 냉장고는 제가 쓰려고 한 건데 뭐가 문제예요? 문제가 뭐냐고. 거짓말로 받아낸 거잖아. 거짓말이라기보다는 방법의 문제죠. 정말 끝까지 뻔뻔하더라고요. 자기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 좋아. 그럼 이혼하고 지금까지 들어간 모든 비용 다 갚아라. 김치 냉장고 값, 예단값, 혼수 비용, 전세 자금까지. 왜요? 그건 민철 오빠가 저한테 준 건데 왜 갚아요? 준 게 아니라 속아서 뺏긴 거지. 사기죄로 고발할 수도 있어. 그제서야 수진이가 조금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어요. 하지만 끝까지 고집을 부렸죠. 좋아요. 이혼해요. 어차피 저도 이런 재미없는 결혼 생활 지겨웠어요. 재미없다고? 내가 처음부터 마음이 없었으니까 재미없었던 거지. 맞아요. 처음부터 민철 오빠는 제 타입이 아니었어요. 진호 오빠가 훨씬 멋있고 재미있어요. 그 말에 민철이가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수진아, 나는 정말 너를 사랑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사랑? 민철 오빠가 저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맨날 집에만 있고 데이트할 때도 재미없고. 진호 오빠는 저랑 여행도 가고 서프라이즈도 해주고 정말 로맨틱해요. 수진이는 끝까지 민철이를 무시하며 상처 주는 말들을 계속했어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수진아, 그만해. 내가 지금 우리 민철이한테 하는 말이 사람이 할 말이니? 어머님, 저는 그냥 솔직하게 말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것보다 낫잖아요.
솔직하다고? 내가 언제 솔직했어?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투성이었잖아. 거짓말이라뇨? 저는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어요. 최선을 다했다고? 다른 남자랑 바람 피우면서 수진이가 갑자기 화를 내며 소리쳤어요. 바람 피운 거 아니에요. 저는 진호 오빠를 먼저 사랑했다고요. 민철 오빠랑 결혼한 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어요. 어쩔 수 없는 선택? 그럼 왜 결혼했어? 누가 억지로 시켰어? 생활의 안정 때문이죠. 진호 오빠는 아직 직장이 불안정하니까. 그 순간 현관문이 열리더니 누군가 들어왔어요. 바로 그 진호라는 남자였습니다. 수진아, 뭔 일이야? 밖에서 소리가 들려서 수진이가 그 남자를 보자마자 달려가서 안겼어요. 진호 오빠, 다 들켰어요. 이제 숨길 필요 없어요. 민철이가 그 광경을 보고 더욱 충격을 받았어요. 수진아, 너 지금 이 집에 그 남자를 데려온 거야? 우리 신혼집에? 네, 맞아요. 어차피 이제 끝난 거니까 상관없잖아요. 진호라는 남자도 참 뻔뻔했어요. 아, 안녕하세요. 저는 진호라고 합니다. 수진이 진짜 남자친구예요. 진짜 남자친구라니. 제가 소리를 지르자 진호가 비웃으며 말했어요. 어머님, 화내지 마세요. 수진이는 원래 제 여자였어요. 잠깐 다른 남자랑 결혼했을 뿐이고요. 뭐라고? 잠깐 결혼했다고? 네, 수진이가 안정적인 생활을 원해서 임시로 결혼한 거예요. 언젠가는 저랑 다시 합칠 계획이었거든요. 민철이가 그 말을 듣고 완전히 분노했어요. 야, 내가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임시로 결혼했다고. 그러게요. 수진이가 말 안 했나 봐요. 원래 이혼하고 저랑 재혼할 계획이었는데. 이런 미친. 민철이가 진호한테 달려들려고 하자 제가 얼른 말렸어요. 민철아, 안 돼. 저런 놈들 상대할 가치도 없어. 그때 수진이가 마지막으로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어머님, 어차피 다 끝난 거니까 진실을 다 말씀드릴게요. 김치 냉장고에 진호 오빠 편지들 보관한 것 외에도 사실 저희는 결혼 전부터 계속 만나고 있었어요. 신혼여행 갔을 때도 민철 오빠 몰래 진호 오빠랑 연락했고요. 뭐라고? 그리고 이 집에도 진호 오빠가 몇 번 왔었어요. 민철 오빠 회사 간 사이에요. 민철이가 그 말을 듣고 정말 기절할 뻔했어요. 수진아, 너 정말 사람이 맞니? 민철 오빠, 저는 그냥 제 감정에 솔직했을 뿐이에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억지로 사는 것보다 낫잖아요.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수진아, 그럼 처음부터 결혼하지 말았어야지. 왜 우리 민철이를 이용했어? 이용했다기보다는 서로 필요에 의해서 한 거죠. 민철 오빠도 결혼 상대가 필요했잖아요. 필요에 의해서? 우리 민철이는 너를 진심으로 사랑했는데. 그건 민철 오빠 혼자만의 감정이에요. 저는 한 번도 그런 약속한 적 없어요. 정말 끝까지 뻔뻔했어요. 자기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거였죠. 그날 이후 일주일 만에 이혼 절차가 시작됐어요. 수진이는 아무런 미련 없이 이혼에 동의했고 오히려 빨리 끝내자고 재촉하더라고요. 다행히 결혼한 지 얼마 안 됐고 아이도 없어서 이혼 절차는 비교적 간단했어요. 재산 분할도 수진이가 포기한다고 해서 민철이가 손해볼 건 없었고요. 김치 냉장고는 민철이가 그대로 베란다에 내다 버렸어요. 엄마, 이런 거 보기 싫어요. 그냥 버려주세요. 저도 그 김치 냉장고를 볼 때마다 기분이 나빴어요. 그래서 중고업체에 연락해서 가져가라고 했죠. 한 달 후 이혼이 완전히 성립됐어요. 수진이는 그 진호라는 남자와 함께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갔다고 하더라고요. 민철이는 한동안 많이 힘들어했어요. 배신감과 자존심 상함 때문에 정말 많이 상처받았죠. 엄마, 저는 앞으로 결혼 안 할 거예요.
사람을 믿을 수가 없어요. 민철아, 그렇게 말하지 마라. 세상에는 좋은 사람도 많아. 하지만 저는 수진이를 그렇게 믿었는데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변할 수가 있어요? 변한 게 아니야. 원래 그런 사람이었던 거지. 우리가 몰랐을 뿐이고. 저도 많이 후회됐어요. 처음부터 더 꼼꼼히 살펴봤다면 이런 일을 막을 수 있었을 텐데. 하지만 다행인 건 더 늦기 전에 수진이의 정체를 알았다는 거예요. 만약 애까지 낳고 나서 발견했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죠. 그리고 몇 개월이 지나자 주변에서 수진이에 대한 소문들이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수진이가 그 진호라는 남자와도 오래 못 갔다는 거였어요. 진호가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웠다는 소문도 들렸고요. 인과응보구나. 남편이 그런 얘기를 듣고 중얼거렸어요. 그래, 나쁜 짓을 하면 언젠가는 보응을 받는 법이야. 지금 민철이는 많이 좋아졌어요. 처음에는 정말 힘들어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회복되고 있어요. 엄마 생각해보니까 엄마가 미리 발견해 주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만약 몰랐다면 평생 속고 살았을 뻔했어요. 그래, 다행이다. 그래도 우리 민철이가 많이 상처받아서 엄마 마음이 아프네. 괜찮아요, 엄마. 이제는 정말 괜찮아요. 오히려 좋은 경험이었다고 생각해요. 좋은 경험이라니? 네, 사람을 보는 눈이 생겼어요. 앞으로는 절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않을 거예요. 민철이의 말을 들으니 조금 위안이 됐어요. 요즘 민철이는 새로운 취미도 생기고 친구들과도 자주 만나고 해서 예전보다 훨씬 밝아졌어요. 언젠가는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날 거라고 믿고 있어요. 저도 이번 일을 통해서 많이 배웠어요. 아무리 겉으로 좋아 보여도 진짜 마음을 알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요. 그리고 가족이 서로를 믿고 의지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도 깨달았어요. 처음에는 남편과 민철이가 제 말을 안 믿어서 속상했지만 나중에는 모두 인정하고 사과해줬거든요. 명순아, 미안해. 내 말을 진작 들었어야 했는데. 엄마 정말 죄송해요. 엄마가 그렇게 걱정해 주시는 줄 몰랐어요. 가족이니까 결국은 서로를 이해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 특히 며느리나 사위를 맞이하실 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사람은 정말 겉모습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아무리 예의 바르고 착해 보여도 속마음은 다를 수 있어요.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은 착하고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가끔 수진이 같은 사람도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그리고 가족들이 이상하다고 할 때는 한 번쯤 귀담아 들어보세요. 특히 어머니들의 직감은 생각보다 정확할 때가 많거든요. 저는 처음에 직감적으로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어서 망설였죠. 만약 더 일찍 행동했다면 민철이가 덜 상처받았을 텐데. 하지만 후회해봐야 소용없어요. 지나간 일은 지나간 일이고 이제는 앞으로를 생각해야죠. 그리고 혹시 지금 이런 상황에 처해 계신 분이 있다면 용기를 내세요.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가족들이 처음에는 믿지 않더라도 결국은 이해해 줄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쓰는 이유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예요. 저처럼 고민하고 계신 분들께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김치 냉장고를 달라고 하는 며느리를 만나시면 정말로 김치 때문인지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저처럼 당하지 마시고요. 세상에는 아직도 좋은 사람들이 더 많다고 믿어요. 그리고 진짜 사랑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우리 민철이도 언젠가는 진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거라고 믿고 있어요. 그때까지 저는 계속 곁에서 지켜보고 응원할 거예요. 결국 사람 마음은 속일 수 없습니다.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세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